네, 스미다 미유코 사건 3부 영상이고요. 혹시 이 영상부터 보시게 된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앞에 1, 2부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서 순서대로 오시는 게 좀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피해 가족인데요.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요. 스미다의 먼 친척이라고만 확인이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미다 미요코가 우연히 먼 친척의 장례식을 가게 되면서 시작됐거든요. 여기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그러다가 이 먼 친척 집안 사람들을 알게 됐고 미요코의 로열 패밀리 밑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엄마와 내 아들이 사는 집이었는데 얼마나 괴롭혔는지 참다 못한 장남이 투신 자살을 합니다. 미오코는 가족 모임과 회의를 자주 열었다고 했었죠. 여기서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들을 조종했던 건데 한 명이 본보기가 되면 나머지는 겁에 질려서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길들이는 이런 수법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첫 번째인 하시모토 가족 사건에서 장남에게 자살을 권유했었잖아요. 자살을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서 주도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에게서도 장남이 괴롭힘을 참지 못해 자살한 이런 경우까지 보면 미요코는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압박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장남이 죽자 남은 가족들에게도 협박하면서 다들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해요. 퇴직금이 나오니까 그걸 뺏을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집도 팔게 해서 보증금을 뺏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걸 다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없죠. 이 가족이 여러 번 경찰을 찾아가서 상황을 알렸고요. 상담도 했습니다. 금발 돼지들 때부터 이웃 사람들도 계속 스미다 미유코를 신고해 왔어요. 꾸준히. 이미 수십 건의 신고가 들어가 있었지만 경찰은 가족과 이웃 간에 생긴 단순한 불화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크게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1999년 3월에는 이 가족의 엄마가 병으로 사망합니다. 미요코의 범행 살인 혐의가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대와 구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족의 행방불명 됐다가 사망 처리된 엄마가 미요코의 첫 번째 범행이고 두 번째 가족의 엄마가 사망한 사건이 두 번째 범행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양쪽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인데 공통점이 있죠. 두 집 다 엄마 그리고 장남을 노리는 거예요. 가족의 가장 높은 사람부터 제거하고 나머지는 길들이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보입니다. 엄마와 큰 형이 죽고 남은 세 아들들은 아무리 신고해도 미요코에게 벗어날 수 없겠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돈과 물건을 더 바치기 위해 절도와 강도를 저지르겠다는 제안을 스미다 미요코에게 먼저 합니다. 이 집 아들들이. 미요코 입장에서는 뭐 알아서 가져다 준다니까 거절할 이유는 없었고요. 실제로 이 가족의 세 아들들도 절도를 해요. 하지만 2000년 1월에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미요코에게서 분리되기 위해 탈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스미다 미요코도 이때 붙잡힙니다. 그런데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피해자의 가족 형제들만 절도와 강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요. 이때부터 미요코도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더 이상 이 집안을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가족의 사건이 끝나요. 전 영상에서 봤었죠. 스미다 미요코가 먼 친척에게 받아와서 첫째 아들로 키우게 됐다는 스미다 켄타로인데 사실 방금 설명한 이 두 번째 피해자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99년 3월에 엄마가 병으로 사망했고요. 네 아들 중 장남은 투신했어요. 남은 세 형제 중 막내에게는 두 아들이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 바로 스미다 켄타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얘 형은 실종 상태예요. 이 실종에도 미유코가 관련돼 있는지 밝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고 형은 사라졌으니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얘가. 그래서 미유코가 스미다 켄타로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이 된 거죠. 이제 세 번째 피해 가족 알아볼 차례인데요.
미나요시라는 가족이에요. 여기 오른쪽 위에 빨간 네모. 이 가족은 어떻게 하는 사이냐? 아들 둘에 딸 둘을 키우는 집안인데 이 중 장남인 미나요시가 스미다 미요코의 내연남인 테이 요리타로의 학교 후배였어요. 그래서 2003년에 내연남 소개로 미나요시와 스미다 미요코가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범행이 시작됐고요. 수법은 전과 똑같아요. 엄마랑 장남부터 노리는 거죠. 장남인 미나요시에게 잘해주면서 접근했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길들이고 일을 그만두게 하고 퇴직금을 뺏는 이 수법을 써먹었어요. 엄마인 미나요시 노리는 수시로 폭행당하고 스미다 미요코가 제때 음식을 주지 않아서 굶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나요시 노리가 스미다 미요코의 네 번째 피해자가 됩니다. 시시는 자기 가족의 집 근처 창고에다가 유기했어요. 스미다 미요코의 오른팔이라는 사람 이야기했었죠. 리 마사노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 사람이 장남인 미나요시의 전 아내가 이혼했거든요. 전 아내가 입양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혼 전인지 후인지 입양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요코와는 2002년부터 알게 되면서 호적을 다시 옮겨가지고 스미다 미요코의 조카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친부모의 정보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 마사노리가 제일 한국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친가족 중에는 아마 한국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나요시 가족은 엄마가 미요코의 괴롭힘으로 사망했고요. 둘째 아들은 병으로 죽었어요. 셋째 딸은 행방불명됐고요. 넷째 딸의 이름이 미나요시 하츠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오른쪽 아래 네모에 타니모토라는 집안 사람과 결혼해서 두 딸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스미다 미요코의 다음 목표가 이 미나요시 하츠요와 결혼한 타니모토의 가족이 됐어요. 네 번째 피해 가족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 첫째 딸인 타니모토 마리코라 그래요. IT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집안이 점점 스미다 미요코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하면서 강제로 퇴직을 하게 됐고요. 2007년에는 스미다 미요코의 지시로 첫 번째 피해 가족 중 하시모토 지로의 친구인 나카지마 코우지라는 남성과 강제로 결혼을 합니다. 마리코의 남편이 된 나카지마 코우지는 스미다 미요코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폭행과 협박하는 금발 돼지 군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느 날 이 타니모토 가족에게 스미다 미요코가 리 마사노리를 그 오른팔 걔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해주던 시기니까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맡아주게 됩니다. 그러자 미리 미요코의 지시를 받은 리 마사노리는 이 집에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려요. 입양을 2번 거치면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긴 했지만 리 마사노리는 지금 자기를 입양해준 부모의 동생이니까 고모가 되죠. 막내 고모 집에 가서 지금 돈 달라고 행패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츠요의 남편인 타니모토가 그래서 미요코에게 전화를 걸죠. 더 이상 맡아줄 수 없다. 마사노리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스미다 미요코는 어때요? 이 틈을 노려서 금발 돼지들 끌고 이 집에 쳐들어갑니다. 가든 트집 잡으면서 시비 걸었고 가족회의를 또 열어요. 그래서 타니모토와 하츠요 부부를 이혼시켜버립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가장인 타니모토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요코에게 매달 상납금도 바쳐야 됐거든요. 이미 길들여진 상황이고 돈이 없으니까 친척들에게 빌렸어요. 이게 2천만 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요코의 폭행과 감금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혼자서 도망쳤고 도망치는데도 성공을 했어요. 전 남편이 됐죠. 도망쳤다니까 아내였던 하츠요도 도망쳐 봤습니다. 하지만 붙잡혀서 다시 감금됐죠. 자,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하츠요의 딸들은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름이 타니모토 타카시예요. 일도 그만두고 아내와 이혼까지 하면서 조카와 형의 가족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미요코의 로열 패밀리, 그것도 금발의 돼지들을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겠죠. 붙잡혀가지고 폭행과 식사 제한 당하면서 2004년에 5번째로 사망하는 피해자가 됩니다. 시신은 3번째 피해 가족인 미나요시의 집 지하에다가 묻었어요.
하치요의 첫째 딸인 마리코와 미요코 지시로 강제 결혼했던 나카지마도 같이 도망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겁이 나서 돌아왔고요. 2008년엔 마리코 혼자 다시 한번 도망치는데요. 마리코가 아까 봤던 그 부위하던 여자 사진이에요. 도망치지만 다시 붙잡히면서 폭행과 감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사망했어요. 시신은 또 미나요시 집 지하에 묻었는데 이미 3월부터 마리코와 루이의 엄마인 하치요도 급성 경막 하혈종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라 입원해 있다가 2009년 6월에 사망했었거든요. 이게 처음엔 미요코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재두사로 폭행의 정황이 드러났던 거예요. 하치요의 둘째 딸인 가운데 둘째 딸 타니모토 루이도 미요코가 결혼을 시켜줬거든요. 남편이 바로 미요코의 둘째 아들인 아까 봤었죠? 유타로예요. 아이 둘도 낳았는데 딸 둘. 미요코가 손녀들에게 명품을 사주고 금붕어 사줬던 그 손녀들이 루이의 딸입니다. 가족 단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전 영상에서 미요코는 6살 위에 오빠가 하나 있었다 그랬죠. 빨간 네모인데요, 가운데. 이상한 거는 이 오빠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미다 미요코의 로열 패밀리 이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건데 소개도 하지 않았고요. 어떤 이유로 사건 기간에 사망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안도 미츠에예요. 어느 날 안도 미츠에가 버릇이 없다며 미요코의 손녀를 혼낸 적이 있거든요. 피해자 딸을. 그러자 미요코는 안도 미츠에를 자기 집에 가두고 일주일간 폭행해 사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신은 미나요시 집 지하에 유기했어요. 이 사건은 특이한 게 안도 미츠에의 사망이 미요코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빼앗거나 자기 목적에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남은 건 하나죠. 단순히 우리 로열 패밀리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손녀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보복당한 거죠. 그러면 미나요시 하치우의 둘째 딸 루이가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명문고 졸업생이라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요코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말만 잘 들으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진이 마리코와 루이인데 앞에가 마리코고 뒤에가 지금 이야기하는 루이입니다. 논리만 그럴듯하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대학 교수의 심리와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 엄마와 언니, 삼촌의 폭행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고도 조사가 돼 있습니다. 말을 잘 들으니까 미요코도 루이를 자기 로열 패밀리에 넣어주면서 나중에 자기 뒤를 이을 둘째 아들과도 결혼을 시켜줬던 거고요. 루이는 마지막 피해자들인 5의 가족 사건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미다 미요코는 지금 5 가족을 한 번에 상대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5의 가족은 미요코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루이가 딸을 데리고 나갔다가 유모차가 전철에 끼이는 사고를 겪습니다. 이 기회를 노린 미요코가 바로 전철회사에 전화 걸죠. 클레임 걸었어요. 그러자 담당 영무원과 책임자가 미요코 집을 찾아옵니다. 이때도 무릎을 꿇어서 사과를 했었는데 이때 미요코는 이 영무원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왜냐면 사과하면서 한 번도 시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5번째 피해 대상이 됐어요. 5의 가족에게는 2딸이 있거든요. 둘째 딸의 남편이 바로 이 영무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카와무라 히로유키라 그래요. 이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아내인 5의 히로미이고요. 카와무라 히로유키가 마음에 든 미요코는 또 길들이기를 시전한 거죠. 이 사람은 철도회사 영무원이었지만 원래는 카페를 차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걸 알게 된 미요코가 카페 차리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시킵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은 1,000만 엔을 가로채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은 가족회의죠. 여기서 아내인 오오의 히로미에게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네 남편 사업한다면서 집안에 있는 돈 다 갖다 쓰고
다른 여자도 만나는 것 같다. 경마장 다니면서 뭐 도박도 하는 것 같으니까 이혼해라. 그래서 스미다 미요코의 지시대로 둘이 이혼을 해요, 어느 날. 그리고 이 부부의 아이를 스미다 미요코가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들을 아마 협박용으로 인질로 삼아서 쓸 생각이었던 거죠. 집을 팔게 시켰고요.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을 핑계로 돈을 더 뺏기 위해 또 가족회의를 엽니다. 말이 가족회의지 뭐 사실 이거 협박이랑 집단 폭행하는 날이에요. 심지어 히로미의 엄마까지 불러들여요. 여자의 엄마. 그래서 감금과 폭행을 했고 2011년 9월 11일에 이 엄마는 사망합니다. 시신은 미요코의 내연남인 테이 요리타로가 빌린 창고에다 유기했어요. 엄마가 사망하자 첫째 딸인 히로미의 언니도 노렸는데 생각대로 언니는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의 폭행 수위가 아마 스미다 미요코가 했던 범죄 중에 가장 센 편 중에 속했다 그래요. 말을 들을 때까지 폭행했고 밤에는 손발을 묶어서 방에 가뒀지만 2011년 10월 30일 히로미의 언니가 묶여있던 테이프를 이로 뜯어요. 그래서 끄는 뒤에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시내 호텔에 며칠 동안 숨어 있다가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11월 3일이 되자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했어요. 경찰이 지긋지긋하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스미다 미요코의 집을 다시 가봤죠. 이때 미요코는 뭘 하고 있었느냐? 신고 다음 날인 11월 4일 히로미의 언니가 탈출한 사실을 알고 그동안의 자기 범행이 드러날까봐 히로유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죽일 생각으로 유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히로유키와 이혼한 오오의 히로미와 붙잡아 두고 있는 두 아이들도 바다에 빠뜨려 없애기 위해 차에 태우고 있었어요. 이 차가 출발하면은 신고의 증인이 될 사람들은 다 실종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경찰이 먼저 도착하면서 이 피해자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경찰은 이번에도 가족 내부 문제로 처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냥. 이미 스미다 미요코와 관련된 신고는 50건이 넘었고 이번엔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서 신고했는데도 체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첫째 딸의 엄마 사망 신고는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는 합니다. 2011년 11월 9일 경찰은 미요코의 내연남이라는 테이 요리타로가 빌린 창고에서 사망한 오우의 카즈코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스미다 미요코와 관련자 5명이 드디어 체포가 됩니다. 오우의 카즈코의 몸무게는 원래 41kg 정도 됐는데 발견된 시신은 22kg밖에 나가지 않았었고요. 목뼈와 갈비뼈 3군데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미요코를 풀어줘요. 이렇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시신이 나왔는데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왜냐? 미요코가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거죠. 오오의 가족의 첫째 딸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문을 감시하던 사람이요, 동생과 이혼한 히로유키였거든요. 10월 30일에 자느라 도망치는 걸 몰랐던 건데 미요코가 이 잘못을 빌미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라면서 협박했고요. 히로유키는 또 시키는 대로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먼저 나타나서 구출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4번째 피해 가족인 미나요시 하치요의 남편이자 도망치는 데 성공한 타니모토도 경찰에 마침 신고를 했었어요. 피해자들이 나타나서 연달아 신고하자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것도 1년이 지난 2012년 9월이 돼서야 시작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피해 가족인 미나요시의 집이 사유지예요. 그래서 수사 권한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땅의 지주가 토지를 매각하면서 수색이 가능해졌던 거죠. 사실 사유지라도 수색영장이 나오면 되는데 증거가 부족하니까 영장이 나오지 않고 있던 거예요. 결국 미나요시 집 지하에서 3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확실한 물증이 생긴 경찰은 드디어 스미다 미요코를 체포할 수 있게 됐어요. 가족 해체 사업 벌인 지 25년 만이었고요. 최측근으로 범행을 뒀던 10명도 다 기소됩니다. 이제 진술 받아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혐의 입증해보고 재판에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획대로 진행됐을지 다음 영상에 이어서 계속 알아볼게요.